이거 공기가 시원하고 좋네. 신철 아트 스튜디오. 여기 양평, 여기가 문호리인데 우리 신철 작가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 아담하게 지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화실이 좋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담 사이즈네. 아담해. 예. 아담합니다. 누옥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하는 신옥 같은데. 신혼방 같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신혼방 같은데 분위기도. 신부 신랑 신부. 원래 그림 쪽이 재밌는데. 예. 이 스튜디오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네. 여기도 미니 2층에서 예. 휴게 공간도 있고. 예. 저기 은밀한 공간 같은. 은밀한 공간 같아. 그냥 거의 창고 수준입니다. 차 마시고. 예. 난 우리 신 작가가 이렇게 깔끔한가? 예. 깔끔하다기보다 깔끔하잖아 이거. 혼자 지내다 보니까. 혼자 지내면 막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걸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거 치우지. 그리고 이 그림이 예전에 오일로 할 때는 조금씩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아크릴하고 오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도 그림 속에 들어가면 되지 뭘 그래. 그래서 좀 진짜 아니 그림은 뭐 아동틱하고 뭐 이런데 뭐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네. 요전에 좀 있다. 예. 그 김명식 작가 방에 갔더니 거기도 엄청 깔끔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깔끔하냐 그랬더니 김 교수님은 원래 성격이 그렇죠. 저는 성격은 원래 신재남 씨도 가면 그래. 그 전부 전부 다 그냥 깔끔해? 반질반질해. 저는 그러진 않고 이 바닥에 주로 앉아서도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난 터프한 사람을 잘 못 봤어. 내가 비정상인가 봐. 아직 우리 그냥 막 진짜 쓰리장 같이 놓고 왔어요. 거의 예전 60, 70년대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서 했죠. 저희들도. 신세대구나.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신세대로 만드네. 그건 아니고 이게 어지러져 있으면 살라네. 이 머리가 막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바닥이 보일러로 깔아져 있고 이게 바닥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그냥 바닥에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제가 책 볼 때는 이 바닥에 아무데나 누워 있고 그렇습니다. 좀 짜증나네. 죄송합니다. 좀 어질러 놔줘. 이거 엄청 어지러져 있고 이게 좀 그나마 저 참 그저께 이 작품을 뭐 개인전한다며.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전시한다고. 광주, 전라도 광주. 멀리 갔네. 한 30점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작품들은 거의 나가고 주로 이제 작품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작품을 많이 하면 많이 나가면 작가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신 작가처럼 그게 많이 안 나가. 자꾸 약 올리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저는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농담한 거예요. 농담. 이 정말로 작품이 좋으면 안 나갈 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명언하네. 사람 저 자극 주네. 아니요. 안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작품이 부족해서 안 나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좋고 처절하게 작업을 하면은 언젠가는 날 불러준다 이거지. 신금을 울리는 작업을 한다면 그 음악인들만큼 뭔가 한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작품이 좋으면 누군가 찾아온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작업이 좋으면 누가 초대하고 전시 자주 하고 뭐
경우에 따라 뭐 그림도 많이 살 것이고 예. 뭐 그런 맥락에 이어지는 거니까 그냥 처절하게 작업을 한다는 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절실하는 건 좀 경우가 좀 다르겠다. 그렇게 열심히 정말 내 온몸을 불살려 작업을 한다면 누군가는 날 찾아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 참 좋은 얘기네요. 잠시만 뭐 오자마자 좋은 얘기해서 할 얘기가 없네. 할 얘기가 없네. 여기 작업들을 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아. 예전 작품들도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런 걸 계속 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거의 이제 2000년대 초기 작품들로 있고, 그래서 거의 예전 그림은 거의 이제 여기도 다 하는 작품. 이게 이제 이쪽은 이제 새로 해야 할 작품들 캔버스. 제 과제물들이 이제 있고 지금 이제 5월달에 개인전 할 거 지금 백 작업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게 소품도 얼굴도 많이 그려져 있네.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2010년 이전 이때는 거의 이제 10년. 모노톤. 10년. 거의 90년대 이런 때는 이제 이렇게 모노톤으로 반 구상 또는 반 추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부러 넣어놓지 않고 이런 이제 제가 아주 예전에는 이런 식의 작업들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이제 이 산골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좀 그 잔소리들이 없어지고 설명이 없어지고 단순화된다.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사람 한 번 구경을 못 해요. 교수님도 지금 제가 설 세고 바로 들어와서 처음 보는 겁니다. 새해 첫 손님이네. 그러니까 밖에서도 사람들을 못 봐요. 그렇겠지. 동네에 뭐 특별히 특히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특히 겨울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스스로가 굉장히 너무 외로워 그것하고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그 외로움을 즐기는 거죠. 화면 속에서. 그림 속에서 즐긴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하는 자체를 공간 안에서 이제 결국은 공간에 돌다 보면 열이 캔버스로 가겠지. 그래서 먹고 그림 그리고 자고 먹고 그림 그리고 자고. 집에는 안 가요? 5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반찬 가지러 갑니다. 5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저희는 별거야? 이게 따로 주말 부부야? 주말 부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게 주말 부부지 뭐. 그래서 저희는 같이 있어서 행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따로 있어서 행복합니다. 따로 있어 행복하다. 그것도 말 되네. 굳이 상대에게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찾는 일이죠. 뭐 철학적인 얘기만 해. 아니요, 안 철학입니다. 전혀 안 철학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림이 한 사람씩 그렸던 그림을 최근에 와서는 두 사람씩 이렇게 좀 가능한 한 사랑하는 받는 이와 사랑하는 이를 같이 그리는 거. 그래서 제 그림들이 조금 유치하죠. 유치. 그래서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유치하다기보다는 어린 아이들 같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원초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혼자 빙긋빙긋 웃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 그림 보고 뭐 눈 표정이나 뭐 등등 예, 여러 가지 보고 보면서 본인하고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또는 제 그림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해요. 대리 만족. 예. 대리 만족.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을 이 그림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대리 만족을 그러면 그림에서 어떻게 대리 만족을 할까?
저렇게 못생긴 얼굴을 어떻게 저런 아.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아, 내가 뭐 잘 즐기 보통 옷는 보통 컬러는 아니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애다운 생각을 최대한 간직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또는 이렇게 이 산 중에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그런 것들 늘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철이 없는데 이름이 철인데 철이 없기는 철이 새롭게 철이 새롭게 늘 새롭게 구철이 아니라 신철인데. 예. 그래서 그 기분은 우리 그 시청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작가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대비해보고 예. 나도 그런 옷이나 뭐 이런 모양이나 뭐 여러 저는 가지 백을 또 들고 싶다든가. 별로 들지 않는 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지 않는 백인데 네. 저게 루이비통 같으면 들어봤다 그러겠지. 그렇겠죠. 뭐 전혀 뭐 내가 어디 꽃 하나 누구한테 선물하고 좀 뭐 데이트 신청해 볼까 뭐 등등 여러 예. 가지. 그런 대리 만족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둘이 같이 있으면 요즘 혼밥 예.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며. 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누구하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대리 만족할 수도 있겠다. 저는 차 타고 싶어 저렇게 둘이 예. 쫙 날려보고 싶어. 예. 뭔가 들판 산중으로 그냥 날 오픈카 하나 타고 오픈카 하고 예. 머플러 날리면서 가고 싶은 마음도 그렇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냥 이제 우리 신철 작가의 그림을 뭐 많이 보니까 예. 이렇게 아동틱하다 뭐 그러면서 천진난만하다 아주 원색적이다 또는 뭐 아주 단순 명료하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대리 만족이나 예. 그런 기분, 기억을, 추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이게 마음.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주로 소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여자 이렇게 사춘기를 지난 또는 그 즈음에 소녀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성을 표현을 해보고 싶고 원래 이 여자의 그림은 저는 이제 그 사촌 누이들을 통해서 얻어온 것들이거든요. 왜 하필 누이들이냐 그러면 60, 70년대 누이들이 주로 오라버니를 위해서 희생한 누이들이거든요. 아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고작 중학교 졸업하고 그렇지. 아들만 학교 예, 보내고 구로공단 그런 데서 또는 뭘 이렇게 하면서 재봉틀을 돌리면서 집에 돈을 보내면서 뭔가 본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다른 식구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즐기는 행복. 그래서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끄집어내서 좀 화려하게 애출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 표정이 좀 겸연쩍고 자기 옷 입지 않는 느낌을 좀 갖는 그런 분위기의 그림들이 좀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한 그 기억을 가지고 깍두기 머리 같이 저 옛날에 단발머리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의 칼라나 그런 거하고는 조금 좀 신세대의 어떤 대비가 되는 거네요. 그런 그 당시에 소녀들을 처절할 때는 저렇게 화려하진 않지. 그런 소녀들을 지금 시대에 끄집어내서 뭔가 축복받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반전시킨 거네. 반전시킨 거네. 그렇죠. 그래서 얻어지는 어떤 이제 작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보상이에요. 그들한테 해줄 수 있는 보상. 보상.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제 전시회 때 와서 어느 분은 실룩실룩 웃고 주로 어느 분은 펑펑 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냥 앉아서 울어요. 못 물어보겠더라고. 왜 그러시냐고. 참아.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 같대요.
그림들이. 근데 이야기 같은 건 맞는데 저게 보이기엔 화려한데 지금 화려하게 옛날 그 작가의 의도하고 그렇게 많이 맞았을까? 글쎄. 자기를 보는 것 같다는 거는 이제 뭐 스토리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거는 나는 화려했으면 좋겠는데 화려하지 못했고 옛날에 자기 예전 그 시절이 여자 형상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모습에서. 네. 모습에서. 우리 전형적인 단발머리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예. 싸나운 것도 있고 뭐 더럽고 뭐 그렇지만 되게 다 그런 쪽에. 그래요. 보니까 뭐 그렇게 주로 이제 배경이 이렇게 산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텅 비어 있는 것도 비어 있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 산야는 제가 고향이 최남단이에요. 남해 쪽이 어디에? 예. 저 완도 청산도라는 섬인데 거기가 슬로시티 1호로 지정된 섬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유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그때 기억들이 굉장히 원시림적이고 기계로 이 농토가 개발된 게 아니고 그러겠죠. 홈이나 삽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사는 시골도 다 옛날에 그랬지. 굉장히 비정형적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현대적이잖아. 현재 그렇죠. 표현된 거는. 그러나 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구상화 시킨 거죠. 글쎄. 그래가지고 비구상에서 현대적이잖아. 그 원초적인 생각이나 구도는 발상은 거기에 있었다. 거기서 가져오지만 이제 표현은 이제 좀 평면화시키고 기호화시켜서 이제 거의 채도 대비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여기 사람은 없네. 네, 여기는 그냥 제가 그 섬이 서편제 찍은 섬이거든요. 그 서편제 내려오는 그런 길. 이런 것들이 남도에 가면 흔하게 보여지는 풍경들입니다.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남도라고 생각은 쉽게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향수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렇지. 근데 커서 지금 작업을 하니까 저도 좋지만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열등의식들인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제 호주머니에 담겨 있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보았다가 다시 꺼내서 집어넣고. 제 그림은,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기를 참 잘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냥 종로 3가에서 태어나서 종로를 벗어나지 않고 대학까지 졸업했다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는 그런 종로 3가 출신들을 굉장히 부러워했겠죠, 제가. 당연히. 예. 근데 지금은 종로 3가 출신의 작가보다는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완도.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잘난 놈인지를 몰랐거든요. 잘났다라는 건 이런 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4년 전에 개인적으로 절친하는 후배 하나가 동양하는 친구가 제가 이제 교수님께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작가예요. 술을 같이 먹는데 술이 좀 이렇게 취하시더니 저한테 가장 부러운 게 이기회 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언제 쪽이 부러웠다는 거야? 지금. 지금이 부럽다. 왜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방금 말씀 자기는 종로 3가 출신인데 서울 시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동양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금수저였는데 그래도 종로에 살았으면.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렇지. 잘생기고 서울 사람 같고. 근데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자기는 고작 본 게 인왕산하고 도봉산밖에 못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봉산 영상을 나중에 봤지. 지금 또 먼저 봤는데 뭐. 그게 아니 그리고 논밭을 봤지만 논밭의 쪽에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커서 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양화를 하면서도 우리 또 그쪽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시골하고. 예. 그래서 자기는 수묵화를 그리지 않고 비구상을 한대요. 그 말은 또 이해가 되네. 예, 예. 근데 도시에 이제- 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한 건데. 그렇지. 말은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막 이해는 가요. 근데 이해는 간다. 서로 쌍방이 예. 이해가 안 돼. 도시에 살았어. 저희는 논밭을 다니면서 풀도 깎고, 그럼 뭐 예. 논 뭐- 피도 뽑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피라는 자체를 모를 텐데 뭐 예, 그 예, 친구가 예, 알아. 그래서 이렇게 직접 겪은 거와 이렇게 관망하고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하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제 얘기죠. 신작가의 매력은 이런 거 아니냐고. 옛날에 그 시골에 있던 뭐 그 남도가 됐던 뭐 우리가 사는 경기도 가평이 됐던 뭐 여기 뭐 어디야 여기 뭐 양평 문호리가 됐던 그런 그 시골의 정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현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건데 그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어렸을 때에 자기들이 표현 그 화가 아닐 때 예, 예. 이렇게 뭐 꽃도 그려보고 나무도 그려보고 뭐 잘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그렸던 그런 것들이 옛날을 다시 자기로 화가 아니었지만 회상시키면서 작품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아까도 이 머리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예. 뭐 요런 그림 자체를 요걸 자체를 뭐 아주 표현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어렸을 때 뭐 색종이 가지고 잘라도 붙이고 뭐 물감 칠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건 그 당시에 그 기분에 그대로 한 거지 예,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건 한 게 아니라 아니다. 예, 예. 지금은 이제 신작가는 그걸 다시 옛날 기분으로 옛날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예, 다시 풀어가죠. 풀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매력 아닌가. 주 맞아. 5일 근무하고 이틀 가서 같이 있는 것도 좋은 행복의 방법이라는데 오늘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같이 있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되려 같이 있으면 잘 싸워. 따로 있어서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는 방법은 다 다른데 예, 예. 그렇게 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 한쪽에 전념할 수 있다는 예, 의미에서 이게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네, 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을 예. 수 있다는 거지. 제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거든요.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거의 서로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작가도 가장이어야 된다. 작가도 가장이어야 한다. 가장은 가장이잖아. 근데 가장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 가장짓 네. 어떻게든 경제적으로라도 해결해야 되고 가정을 해결해야 된다. 또 그 남편으로서 구실도 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신 작가는 옛날부터 전업 작가였어요? 아닙니다. 저 언제까지 어떻게? 한 20년 전까지는 교직에 교직에 있었어요? 예, 교직을 가장 기본으로 대부분 그런 경우도 예. 많더라고. 경기도 광주에 제가 경화여고에 있었는데요. 경화. 경화. 아, 산 밑에. 예, 예, 알죠. 예. 그때 제가 이제 교수님을 아, 뵀죠. 맞다.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경화. 한맥골로 처음 시작할 아, 때. 맞아. 예. 나는 여기 성남 여고가 예, 이쪽에 예, 있어. 예, 예. 맞네. 그러네. 지금 예, 가면 예, 예. 경화여고. 오케이. 거기서 만 20년 되자마자 딱 되는 그 이튿날 간뒀습니다. 원래 이제 목표가 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가. 연금 나오는 때? 네. 연금 나온 딱 거기에서 자동차도 3년 있다 딱 팔아야 네. 다음에 최고 값을 받고 또 차를 바꿀 수 있대. 아, 굉장히 머리 좋았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98년도요. 98년도.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 예, 되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학 강의는 뭐 이제 나가고. 나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하고. 왜냐하면 교직에 있으면서 작업을 하는 게 일반 전업 작가들보다 못하는 게는 없어요. 그렇지. 훨씬 더 열심히 하고 환경도 좋은데 제가 스스로 발견한 게 뭐냐면 제 그림에 욕심이 보이더라고요.
교직에 있으면서 하는 게. 그림이 좀 되니까 그렇지. 안 될 땐 그것도 아닐 거야. 아, 이제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많이 발표해야겠다 그런 건 아니고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 자기 그림에 자랑. 너무 군더더기가 많다라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뭔가 보상을 받으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교직에 있으면 보통 4시부터 10시까지 작업을 하거든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6시간 작업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그림에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두 개 같이 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나는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림에 뭔가 많이 들어가는 걸 나도 그림에 뭔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많아요. 예. 욕심일 수도 있지만 이건 생각이 복잡해서 아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복잡하니까 많이 한다.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욕심은 아니고 나는 욕심이 많아서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어떻게 좀 단순화시킬 수 없냐? 단순화시킬 수 없냐? 근데 그 말은 좀 깊이가 있네요.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게 이 시간에 구애됨 없이 작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거의 일단 새벽 시간은 새벽 시간대로 좋고 내 마음대로 잘 예. 그리고 교직에 있을 때는 밤을 샌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하지. 아침에 또 예, 나가야 예. 돼.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나간 만큼 또 아이들한테는 또 그렇죠. 충실해야 되잖아요. 걔들이 무슨 죄 있다고. 그렇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직무유기예요. 정신 얘기하지 마. 요즘 뭐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 이런 얘기 그런 얘기하지 마. 그건 잘못된. 그래서 이제 가정의 최소한의 경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딱 된 그 이튿날. 근데 정말 이제 미안한 게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간뒀어요. 내가 이제 공영방송이라 내가 이제 농담 못 하겠네. 그렇지 물어봐야지. 예.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이지 않게 독선이 많네. 아니 제 깐에는 살포시 이야기를 건네기는 건넸는데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그럼 확인했네. 그럼 할 말 없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년 후에 그 교직에 있는 것보다는 보상해주마. 보상해주겠다. 근데 그런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당당한 거지 뭐. 아 근데 5년 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럼 뭐 7, 8년 후에 됐겠지. 예. 한 10여 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됐고. 15년 한다면 더 대박으로 해준 거 아니야?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예. 요즘 신작가밖에 없던데 뭐. 아, 그래, 고맙습니다. 그림도 어디 가면 다 신작가 그림뿐이 없던데. 그만큼 안 나가니까 있겠죠? 나가면은 어딘가 숨겨져 이 있어. 사람 말도 아주 언제 어디서 많이 배웠네. 안 나가니까 거기 있다고? 예. 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억지 반론이네. 아니야, 어째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반성을 하는데 올해만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개인전이 3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번 이상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갤러리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삐진 갤러리도 좀 있어요. 난 초대도 안 해주던데. 야, 아니. 나 부러워서 우리가 아니. 오늘 좀 반성문 써야 되겠다. 아니 저는 이제 제 말 뜻은 뭐냐면 안 나가니까 그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 나가면 작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그런 것도 있고 예. 갤러리라는 생태가 요즘 그림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좋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면 자기들도 어차피 노는 공간이잖아. 네. 그럼 돌려야 되니까 뭐 원래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초대해서 팔아주는 게 정상인데 못 팔더라도 뭐 나름대로 뭘 보상을 하겠지. 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좋은 작가는 이렇게 좋은 전시를 보여줄 의무도 있잖아요. 꼭 파는 것만이 아니라. 근데 팔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못 팔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그래서 그 보상을 와이프에게 보상을 지금 이렇게 뒤늦게 더 많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보상이 되면 마누라가 더 좋아하겠지 뭐. 저희 이 한국 사회가 다수의 작가들이 좀 그림을 발표할 수 있는 때가 좀 늦는 것 같아요. 때가 늦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내 신철이라는 사람은 가장 히트 칠 수 있는 기회가
60, 70 그 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목표로 나이로 6, 70?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50부터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늦더라 이거죠. 10년 더 땡겼어야 예, 되는데. 예. 왜냐하면 에너지가 달라져요. 이게 제 목표는 좀 대작과 입체를 병행하는 작업을 좀 하고 싶은데. 대작은 연 입체. 예. 근데 그게 그 에너지나 잘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어떤 파워가 아직도 짱짱한데 왜 그래? 이 생각 그래도 이제 그래 더 이제 욕심을 좀 내자면 그래서 전 평면 작업실도 있고 입체 작업실도 좀 있어서 가서 이렇게 좀 만들기도 하고. 예. 신작가 보니까 참 의욕이 많고 우리 다 좀 이렇게 나태해진 작가들 반성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 뭐 본인이 이렇게 뭐 입체도 하고 도자기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으면 뭐 피카소 같은 사람들도 뭐 5만 가지 다 했는데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에너지가 좀 전보다 떨어졌다. 그럼 평면 쪽에 덜 하고 입체 쪽에다 양분을 해. 예. 좀 나눠. 요새 이게 갈등 중입니다. 좀 나누면 되잖아. 나누면 되잖아. 그럼 아까 우리 신철 작가가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그 작품 얘기는 초반에 다 얘기했으니까 뭐 똑같은 얘기 다시 하기 그렇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입체도 좀 해볼 생각이고 그다음 또 하고 싶은 욕망이 뭡니까? 평면을 최소한 100호 이상은 해야지 좀 더 많이 남겨서 좀 좋은 곳에 가 있도록 가 있고 평생 영원히 가 있어도 또는 그 뭔가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뭐 그림을 통해서 좀 기쁨도 주고 삶의 의욕도 주고 희망도 주고 그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더 젊어 이렇게 목표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해외 쪽 전시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품도 좀 시리즈로 예를 들어서 제 그림에 뭐 사춘기 이후 소녀들이라면 지금 현재는 제가 좀 성년이 된 경우도 표현해보고 싶다. 그리고 성년이 되더라도 지금은 제가 그 결혼 전 연애 시절을 주로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그림 시리즈로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느 때는 신혼여행 시리즈로 이렇게 쭉 간다든지 뭔가 또는 절절하게 연애하는 서로 썸남 썸녀들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경제하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가장 이제 작가들이 하는 게 경제. 경제가 뭐 작업 하면 되는데 무슨 경제가 맞닥뜨려? 아니 작업 도구들도 아시다시피 교수님 비싸잖아요. 아니 지금 가끔 잘 나가는데 그 재투자하면 되지 뭘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반은 재투자하고 반은 집에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저 남편으로서의 의무지. 예. 우리 캠퍼스 이런 것만 해도 거의 한 40만 원 하잖아요. 100호짜리. 이거 10개 뭐 400만 원이에요. 그죠? 한 점 팔아서 4천만 원 받으면 되지 뭐 100호짜리. 그렇죠. 그건. 그럼 되지 뭘 그래. 되게 쉽지 않지만 물론 말이야 내가 쉽지. 신철뿐만 아니라 그래서 작가들이 좋은 작가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 안전 포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다운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신철 개인보다는 우리 작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갤러리 저 갤러리가 아니라 어느 갤러리에서 갤러리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작가들한테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있어주면 좋겠고 아니면 기업에서 이렇게 작가들을 좀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신 작가는 앞으로 우리나라 미술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뭐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나보다 훨씬 젊으니까 좀 좋은 아이디어 얘기해봐. 미처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제 작업만 보니까 맞아. 다른 주변 사람도 좀 해줘야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 TV 매체를 통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작가가 너무 많아요. 작가가 많다라는 건 그림 그린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작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아마추어까지 다 앞에 작가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어디 가서 저는 뭐 신철 작가입니다라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20대 후반 애들도 대학만 졸업하면 작가라고 스스로 그러거든요. 그 작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혼자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주로 드라마를 쓴 친구들이 이제 작가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 화가 아니 저는 그 단어가 뒤에 집가자를 붙일 때는 뭔가 그 분야에서 뭔가 일대를 이루었을 때 작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은 그냥 직업이 그림 그리면 작가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직업이 작가.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 애들도 저 뭐 무슨 작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둘이 이제 동등하게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데는 가능하나 좀 조심스럽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 그러지. 하는데. 나도 지금 작가 소리를 못하는데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좀 알아주지.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많죠. 예전에는 국전에 몇 번 입선을 그렇지. 하고 뭐 개인전을 몇 번 이상 해야 그다음에 이렇게 작가라고 학교에 이렇게 가고 예. 교수가 되는 길 뭐 등등. 예. 근데 지금은 많잖아요. 쉽게 뭐 그런 학력과 상관없이 지금은 뭐 아트페어가 많으니까 아트페어 뭐 자기가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개인전도 뭐 하려면 많고. 그렇게 쉽게 들어오고 쉽게 포기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맹점이 좀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뭐 그러다 보니까 애호가들도 뿌리 없는 작품을 안 살려고 그러지. 예. 안 살려고 그러지. 예.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코렉터가 예. 어떤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가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 생각이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생활 속에서 미술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그냥 예. 내가 예. 이발소 그림이라도 좋고 예. 뭐 누구 그림에도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하나 뭐 1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내 능력껏 갖다 걸면 끝나는 저도 찬성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게 선진국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을 사람은 얻겠지만 우리는 꼭 신철 작가 그림을 사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이게 돈이 얼마나 뻥튀기가 될까 이런 생각을 예를 들어 그렇게 접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지가 못하다. 그건 코렉터로서 가치로서 부동산의 가치로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생활 속에 아 내가 신철 작가 그림이 좋다 하나 갖다 걸 수 있는 마음이면 그 이상이야도 없는 거지. 그 이상이야도. 근데 그걸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 사람이 이 다음에 성공할까 안 할까 그건 연구소장 할 때 내가 뭐 미술관을 한다든가 무슨 뭐 이런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사람에서 필요하죠. 충분히 보고 검증이 된 작가를 코렉터 해야 되겠지. 커렉션 해야 되겠지. 미술관에서는 그럴 땐 그렇게 하지만 그냥 내가 즐겁게 집에 하나 방 하나 아파트 꾸몄는데 하나 갖다 걸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활 속하고 두 가지 종류가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언저적으로 보면은 작가의 문은 옛날같이 문턱이 높고 그러지가 않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미술이 필요하는 부분은 엄청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분야가 많지. 그래서 미술 관련된 일이 거의 실생활에 많이 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인이 해야 할 일도 많다라는 얘기죠. 꼭 우리가
파인아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감상용만이 아닌. 예.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더 즐거움이 되고 하다못해 아파트 모양도 옛날에는 성곽 같이 막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정원도 그렇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이 다 전부 이렇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입체 미술들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미술인이 꼭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단지 그게 소수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수의 미술인이 거기에 이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파인아트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장거리 싸움이 된다는 얘기죠. 긴 싸움이지. 그래서 이게 단숨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미술 관련된 다른 파인아트 말고 다른 운영 사업. 미술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그래서 좋고. 지금 내가 작가를 많은 분을 해보면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작가는 작가로서 자기 혼자 작업하면서 이루어내야지 누구의 도움이 뭐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자기 혼자다. 예. 그러니까 내가 죽어나고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터득이 되고 인정을 받고 이러는 것이지 별 뾰족한 재주가 없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구조상으로 어떤 어시스트가 좀 되면 축구 선수가 혼자만 공을 잘 잡을 수 없죠. 누군가가 이렇게 센터링을 해서 건네줘야 도우미가 있어야지 도우미.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구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미술도 결국은 개인이 하는 일이지만 그 개인이 크려면 사회 구조가 같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지? 그럴 거 보면은 이게 가장 큰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자체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투표라는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선발이 선출되고 되다 보니까 인기만 얻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전문 분야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소신이 없어. 소신이 그러니 없다. 그게 저는 뭔가 역사의 악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맞죠.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들은 어떻게든 표만 얻으면 되니까 표 많은 곳만 가면 그러다 보면 미술의 역사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옆에 이제 사이드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돼야 된다는. 그래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진솔한 얘기 많이 했고 또 작업에 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본인 그 사춘기의 그 여학생, 뭐 남학생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풀어서 현대적으로 토출해내는 신철 작가만의 어떤 그 조형 언어를 원색적으로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거. 처절하거나 이런 추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꾸며내는 거, 꾸며낸다 그럴까, 뭐 구성한다 그럴까, 뭐 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신작가를 내가 보는 눈인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네, 아니 정확합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 오늘 고맙습니다. 이 산골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산골 뭐 그래도 다 이게 뭐 부자 동네 같은데.